여러분의 지금 꿈은 뭔가요? 꿈은 끝이 있으면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 거여야 돼요. 그런데 오랜 시간 노력한 목표를 이뤘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왜 우리가 오랜 시간 염원했던 목표를 이뤘을 때 허무해질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니실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시라면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취직을 앞둔 취준생이시라면 좋은 회사에 입사 이런 게 목표일 수도 있죠. 창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성공하는 게 또 목표이실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모두가 각자 아주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또 우리 한국인들의 중요한 또 긍정적 특징이기도 하죠. 내가 염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 뒤로는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노력한 목표를 이뤘을 때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리고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염원이었던 목표를 이룬 다음 오히려 허무해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룬 후에도 허무함이나 불안에 빠지지 않는 방법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표 그리고 꿈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일까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두 단어를 그냥 같은 의미로 별뜻 없이 사용하세요. 직장인 강연을 나가서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던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꿈은 뭔가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의 꿈은요,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사장이 되는 건 목표죠. 꿈은 끝이 있으면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 거여야 돼요. 하지만 목표는 분명히 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표와 꿈을 혼동하거나 아니면 구분하지 않으니 이룬 직후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표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건물주가 꿈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물주는 꽤 괜찮은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건물주가 돼서 그 건물에 모든 문화인들을 한데 모으고 싶다. 비전이 있지만 돈이 없는 청년들을 돕는다. 이렇게 무언가 하고 싶은 일들이 꿈인 거죠. 그래서 꿈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사장, 건물주 이렇게 직업이나 지위나 아니면 특정한 소유의 상태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사적 측면이 들어가야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개념적인 설명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정립되어야만 여러분들께서 목표 달성 후에 느끼는 허무함과 불안감을 확실히 줄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건 목표이니 하나를 이뤘고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꿈을 위해 또 다른 목표를 만들고 또 가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진정한 꿈에 다가가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렇다면 김경일 교수 당신의 꿈은 뭐야? 세계를 정복한다. 정복이란 단어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러니 저는 심리학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동사적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꿈에 가기 위한 목표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내년의 목표 심리학과를 훨씬 더 연결성 좋은 과를 만들기 위한 특정한 학과 목표 수립 그리고 내후년의 목표 3개 다른 많은 심리학과 대학과의 연계학과 구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꽤 거창한 목표도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목표도 있습니다. 타전공 심리학 서적 3권 이상 탐독 이렇게 다양한 목표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거의 99.9%의 확률로 저는 세계를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세부 계획도 만들어내고 있으니 저는 그 꿈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조금도 속상해하지 않죠. 왜? 저는 지금도 그래서 목표를 만들고 조금씩 달성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오랜 시간 염원했던 목표를 이뤘을 때 허무해질까요? 바로 다음에 할 스텝과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건 계획과 노력입니다. 계획 없는 노력은 단기간에 끝나죠. 왜일까요? 좌절이 정말 빨리 오거든요. 2년 후에 내가 어떤 중요한 자격증 시험에 패스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뭘 하고 다음 달에는 뭘 하고 더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다시금 이 계획은 더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뭘 하고 오전 오후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렇게 계획을 더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계획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우리는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계획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으로 다음 목표까지 혹은 계획된 목표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목표를 이루고 나서 허무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우리가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감정이 허무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감정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붙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지금 이뤄낸 현상은 결국 목표 달성이니까요. 그런데 목표 달성에 성공했는데 무섭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다른 이름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 엉뚱하게 잘못 붙여진 이름이 허무함이죠. 그래서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했는데 꿈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길 잃어버린 미학이 때문에 무섭다. 그것이 바로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은 다음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이렇게 다음 목표를 세우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이것이 질문이 되겠죠. 다음 목표라는 건 뭘까요? 바로 누군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건물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세우거나 건물주가 된다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그러면 정말 갈팡질팡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건물주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건물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로 누군가와 대화했다면 이제 다음 목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와 늘 상호작용하고 호흡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어떤 식의 상호소통도 하지 않은 관계에서 오로지 내가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향해 갔다. 그러면 이제 나는 홀로 남게 됩니다. 재밌는 건 계속해서 창조적인 목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나의 지금 목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설레발치기 싫어서 나는 목표에 대해서 단순히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항상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와 같은 가치관이나 아니면 나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나의 그 다음 행동, 다음 행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외롭고 홀로 나가는 것을 목표 달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니 다음 목표를 세우기 힘드시다면 누군가와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목표 달성 후에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지금 달성한 목표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지금 달성한 목표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인지 혹은 선결 요건인지 혹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옆에 있는 지원군인지 바로 그 목표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방금 전에 혹은 직전에 혹은 최근에 달성한 목표를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규정한다면 이제 중간 기착역에 대한 목표를 이름 붙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걸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 목표 자체가 정의가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또 다른 제대로 된 정의를 내려본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만으로도 바로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의 색깔과 방향이 잘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 달성 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해온 무언가를 잘 마쳤을 때에도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온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다닌 정든 회사를 퇴사하시는 분들. 이럴 때 밀려오는 허무함 혹은 무기력을 없애는 방법, 더 정확하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꿈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스스로의 커리어를 동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표현하지 않죠. 우리는 명사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저는 교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상무 출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분명하게 그런 분이시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사실을 아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분야와 직책으로 표현하는 거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때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될까요? 고정관념을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책과 직위로 사람을 소개하고 또 나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고정관념을 서로 가져다 쓰는 안타까운 소통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직책과 직위를 빼고 한번 자기를 동사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진짜 잘 볶아요. 전 뭐든 잘 꾸미는 걸 능숙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어색하더라도 표현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 가장 특화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냐가 분명히 정해지면 그 분야의 일이 끝나더라도 그 행위는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든 분야를 떠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기반한 더 다음 목표를 잘 규정하고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철강 회사에서 일했든 대학교에서 일했든 혹은 방송국에서 일했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다음 스텝을 정할 때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명함 없이 자기를 소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은퇴 혹은 퇴역의 시점에서 명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죠. 그래서 그 명함 속에 적혀있던 내용을 다시금 얘기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여전히 막막해지는 현실을 봅니다. 지금부터 나는 어떤 동사적 인물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이제 다음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고민이 됩니다.